여러분, 만약 1만 미터 상공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세 한국 간호학과 학생이 모나미 볼펜 하나로 미국 국방부 고문의 목숨을 구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15년 전 인연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20살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죠. 필리핀에서 3주간의 의료 봉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몸을 맡기고 전공 교재를 펼쳐놓았어요. 해부학 책의 목 부분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났던 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7살 마리아라는 아이였는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체온을 재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언니 손이 따뜻해서 아프지 않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출발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아, 진짜 간호사는 용기보다 따뜻한 눈빛이 먼저야. 환자가 그 눈빛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해.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재난의료구조대 소속 의무소 방관이세요. 어려서부터 의료 응급 상황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출발 전에 주신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라.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 파우치 안에는 간단한 의료용품들과 함께 파란색 모나미 볼펜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볼펜이 왜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죠. 이런 것도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억해둬라 유진아.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의 걱정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해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즈니스석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쓰러졌어요. 승무원의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본능이 작동한 거죠. 교재를 덮고 서둘러 비즈니스석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응급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비즈니스석으로 가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양손으로 목을 움켜쥐며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만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기도 폐쇄구나. 머릿속에서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응급처치 이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자의 눈빛이 절망적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필리핀에서 만났던 마리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대부분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어떤 승객은 큰일 났네, 큰일 났어라며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청색증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임리히 응급법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없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4분 내에 뇌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기관절 개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지는 걸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승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분이시라면 곤란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물론 승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겠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학생 말이 맞아요. 나도 미국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절 개술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조안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50대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 학생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조안나의 지지 덕분에 승무원도 마음을 바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도구는 어떻게 하죠? 수술용 메스도 없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주신 비상키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걸로 할 수 있어요. 모나미 볼펜을 꺼내 보이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볼펜으로 어떻게 수술을 해? 말이 안 되는데.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들이었죠.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환자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맥박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의식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환자의 목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신 해부학 지식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갑상연골 아래 윤상갑상막 2cm 수평 절개. 10살 때였나요? 아버지가 구조 현장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인체 모형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유진아, 여기가 바로 생명선이다. 이 부위를 정확히 알아야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어.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써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모나미 볼펜을 분해해서 몸통 부분만 남겼습니다. 캡과 심을 빼내니 속이 빈관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키트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로 손과 도구들을 꼼꼼히 닦았어요. 손이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안나가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정확한 위치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자신감을 가져. 환자의 목을 다시 한번 만져서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막을 찾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백 번도 넘게 보여주셨던 그 위치 말이에요. 기내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모두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어, 유진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의 목에 칼을 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만약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환자가 더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환자의 얼굴이 더욱 파래지는 걸 보니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진아, 너는 할 수 있다. 마리아를 살렸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도 살릴 수 있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집중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환자와 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윤상갑상막의 2cm 정도 수평으로 절개를 시작했어요. 칼끝이 피부를 지날 때의 감촉이 손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확한 위치였던 거죠. 절개 부위가 벌어지자 공기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휘! 바로 그때 모나미 볼펜 몸통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삽입했어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 환자의 입에서 호흡소리가 나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살았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파랗던 얼굴에도 점점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다시 환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조안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기내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승객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라며 감탄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냈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필리핀에서 마리아의 손을 잡았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환자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더니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군요. 영어였지만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천만에요. 괜찮으시면 다행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환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한국 사람이신가요? 저는 에릭 슈나이더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재난의료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간호사나 의료진 가족이신가요? 정말 전문적인 처치였거든요. 한유진입니다. 아버지가 의무소방관이세요. 한유진. 의무소방관. 에릭 슈나이더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박상현 소방관의 딸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는 거죠? 에릭 슈나이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전이었어요. 한미합동훈련 중에 폭발 사고가 있었죠. 저도 그때 크게 다쳤는데 박상현 소방관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15년 전 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외국인이 바로 제가 구한 환자였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박상현 소방관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도 하셨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에릭 슈나이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네요. 이게 바로 운명이겠죠.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간호학도의 기적적인 구조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서 다뤘어요. BBC에서도 모나미 볼펜으로 생명을 구한 20세 한국 학생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 NHK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K교육의 결정판, 한국 간호학의 체계성이 낳은 기적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교육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사연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인터뷰에 응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용기라기보다는 간호학도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모나미 볼펜으로 수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버지가 평소에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제품인 모나미 볼펜이 미국인의 생명을 구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릭 슈나이더도 회복한 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유진 학생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1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고 이번에는 딸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과 젊은이들의 인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나미 회사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 제품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유진이 선배님. 1학년 후배들이 저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간호학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학과 사무실에서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덕분에 우리 과가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됐네. 선배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좋아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해부학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교수님들도 저를 다르게 보셨어요. 유진이는 이미 실전 경험을 쌓았으니 다른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거야.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1학년 후배가 찾아왔어요. 눈을 빛내며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 혼자 남아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건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다. 파란색 모나미 볼펜으로 또박또박 썼어요. 그 볼펜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도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신 것들 덕분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 간호사가 되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15년 전 그분을 구했을 때도 느꼈지만 생명을 구하는 순간만큼 숭고한 건 없어. 아버지도 그날의 기억을 선명하게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 그때 에릭 슈나이더 씨에게 제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딸 자랑을 안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딸이 있다고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했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따뜻했어요. 에릭 슈나이더에게서도 정기적으로 안부 메일이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유진, 당신과 당신 아버지 덕분에 저는 2번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에릭 슈나이더는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폭발로 잔해에 깔려 있었는데 박상현 소방관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에릭 슈나이더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욱 확고해진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간호사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매일 아침 가방 속 비상키트를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설 겁니다. 필리핀에서 만났던 마리아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언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이제 정말 진짜 간호사의 마음을 갖게 됐구나. 따뜻한 눈빛과 용기 그리고 실력까지. 엄마가 꿈꿨던 간호사의 모습이야. 강의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면 항상 강조했어요. 간호사는 단순히 의료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더 중요하죠.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다행히 단순한 어지럼증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천천히 숨 쉬시고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정시켜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간호사의 역할이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버지가 에릭 슈나이더를 구하고 내가 에릭 슈나이더를 구하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다. 파란색 모나미 볼펜으로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그 볼펜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명을 구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버지와 에릭 슈나이더의 운명적인 인연까지. 지금도 저는 매일 그 볼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나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간호사의 마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